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않는 것. 첫 번째가 언어적 행동은 읽어보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책에 있기 때문에 옮겨놨지만 읽어보시고요. 자, 시험은 요 정황 증거가 나옵니다. 정황 증거. 자, 볼게요. 자, 전문 진술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원진술자의 요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어. 이 예를 체크해 볼게요. 자,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소 을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동네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이 을이 누군가를 죽였나봐. 죽였단 말이죠. 경찰관이 왔어. 그 마을에 와서 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이 하는 말이 걔가 원래 다닐 때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다녔어 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갑의 증언이 이러한 이 살인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판례, 이 판례도 별표입니다. 자,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와 같은 진술이 뭐야? 그와 같은 진술이 뭐야? 이거지, 이거. 평소 을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거지. 이러한 것 자체 또는 그러한 것과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즉 신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모 쳐볼게요. 이렇게 정황 증거 세모. 이것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자, 여기 별표가 안 되어 있는데 별표를 하나 칩니다. 최근에 일반 경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치? 여기 보시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것이 뭐다? 이것이 증거 능력이 이 말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니까.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했다고요. 했는데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술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할 때는 이게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갑의 증언을 채택했습니다. 걔가 평상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떠들고 다녔어 라는 동네 어르신의 말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검토될 것이 뭐냐면 진짜 야가 신인지 아닌지를 봐야 이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야. 그 사실을 즉 평소 을이 자신이 신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 신인지 아닌지 그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증명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되기 때문에 311조, 316조 요건 등을 되는지를 안 되는지를 따져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탄핵 증거라든지 그 다음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있어서 동의해 줬을 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 언어적 행동도 있고 정황 증거가 있죠. 그 다음에 탄핵 증거 있고요. 증거 동의가 있습니다. 또 있는데 간이 공판도 있습니다. 여기도 동의하면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문 법칙이 굳이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약식도 마찬가지고 직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 가지야? 그래서 총 6가지, 7가지가 되는 거죠. 1번은 빼면 6가지가 됩니다. 6, 7가지가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것이 이 전문 법칙의 예외 이론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걸 배울 텐데, 그게 바로 여기 신용성의 정황성 보장 1번, 필요성 2번, 이 두 개를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해졌을 때. 두 번째는 그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이 2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전문 법칙의 예외 이론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일정한 요건 하에 여기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예외 기준을 보면 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조문을 읽다 보면 여기 동그라미 2번 체크해 볼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얘기는, 이걸 줄여서 이제 특신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특히 임종시에 한 얘기, 그렇죠?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진 않겠죠. 죽어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사건 직후에 내뱉은 충동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진술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이라든지 법관 면전에서 행해진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신 상태의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기 동그라미 2번 체크해 볼까요? 진술을 유효할 자가 뭐 사망이라든지 질병, 외국 거주,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법조문 읽다 보면 이것을 줄여서 이제 필요성이라 합니다. 필요성. 이걸 갖추게 되면 역시 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외 기준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양자와의 관계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서는 말씀드렸듯이 311조부터 316조까지 있다는 것이고, 이걸 모아놓은 도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좀 해놓은 것이에요. 자세한 것은 이제 해당되는 파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쓰여진 조서 있죠. 조서, 이런 조서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검사가 쓴 것이든지 경찰관이 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서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쓰여진 것은 그 신용성이 정황적 보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100%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사나 경찰관 앞에서 쓰여진 것은 내용이 진정성을 갖출 때, 내용의 진정이 갖출 때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죠. 중요하게 다룰 것은 이 검사와 경찰이 쓴 피신조서는 똑같아졌다는 거야. 예전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요. 내용 인정이면 둘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세한 것은 312조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신조서였잖아요. 312조 1항하고 3항이. 2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서가 이제 4항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서가 5항, 그리고 이제 313조 1항입니다. 312조 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313조 1항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한 겁니다. 자, 그다음 검증조서가 나와 있고요. 검증조서는 6항입니다. 그리고 감정서는 3항이고요. 요건이 다르죠? 요건이 검증조서는 2가지, 감정서는 1가지입니다. 요건이 다르고 이런 것은 다 공부하면서 다 머릿속에 이제 숙지가 됩니다. 숙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숙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315조가 있습니다. 315조. 이것은 올라가서 법관 면전조서는 아니지만 이 법원 법관 면전조서는 당연히 인정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당연히 인정된 건데 이 315조도요.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는 아니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5조도 다 외우셔야 돼요. 해당되는 파트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진술 있죠? 전문 진술은 316조에 나와 있는데 1항하고 2항이 약간 달랍니다. 1항은 특신 상태만 필요하지만 2항은 필요성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해당되는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 311조, 311조입니다.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별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가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즉 면전에서,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쓰여진 조서입니다. 자,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공판준비. 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죠. 아닌 자가 누굽니까? 제3자지.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렇죠? 진술을 기재한 조서. 다음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그렇죠? 증거로 할 수 있다. 당연입니다.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84조 배웠죠? 증거 보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도 배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100% 증거 능력이 있다. 왜? 이 두 가지 다 모두 다 법원 법관 앞에서 쓰여진 조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총 몇 가지인가요? 311조에 나와 있는 게 총 몇 가지야? 자, 봐요. 공판 준비에서 1개, 2개. 공판기일에서 1개, 2개니까 총 4개지. 4개입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조서 1개. 증거 보전 1개. 증인신문 1개. 총 몇 개? 7개. 7개입니다. 7개는 100% 증거 능력이 있다. 311조에 따라서. 315조 아닙니다. 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잖아. 여기 315조도 당연이지.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311조도 당연이잖아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섞어 놔서 311조인지 315조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박스로. 그렇기 때문에 요 311조 공부를 할 때 여기 311조 공부를 할 때 뭐랑 비교해서 공부를 해라? 뒤에 나오겠지만 제 315조와 구별해라. 지금은 이제 315조 아니고 311조만 배우니까 뭐 공부 딸랑 몇 개 안 되지만 315조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공부하는 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좀 잘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 조서 있죠? 그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 했는데, 그리고 또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각종 조서라 그랬는데, 이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만을 말합니다. 다른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세무쳐 볼까? 다른 사건 세무쳐 볼게요. 요것은 311조가 아니라 315조입니다. 315조. 몇 톤 중요하잖아요. 뭐 1호, 3호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315조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다? 311조가 아니라 315조다. 그래서 이 판례에 나와 있죠? 다른 세무 치시고 315조 밑줄짝, 315조 밑줄짝. 이걸 311조 하면 틀립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공판 준비에서 피고인 진술 기재한 조서, 공판기 1에서 피고인 진술 기재한 조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눈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피고인 아닌 자 나오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디귿번. 여기 제3자를 말한다. 이 제3자에는 증인, 감정인, 공범자, 공동피고인 등을 말한다. 그렇죠? 이 판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공동피고인 나와있지. 공동피고인은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 판례가 있는데 출제 잘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동의가 없이도
없이도 당연히 100%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공동 피고인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동의 필요 없다. 없이도 된다는 얘기고, 공범자 아닌 공동 피고인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죠. 증인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가 있어야 돼. 선서.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선서가 없으면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판례 나와 있네요. 자, 별개 사건이다. 병합 심리 중이다. 누구야? 공범자 아닌 공동 피고인이지. 그쵸? 따라서 증인지에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 안 했지? 선서 안 했습니다.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로 못 씁니다. 증거로 못 쓴다. 그쵸? 또 선서 없이 했거나 또는 동의 안 받아 없어. 동의도 안 했어. 짤없지. 그쵸? 증거로 못 쓴다. 거죠. 그렇지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동의 그딴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검증조서 법조문에서 읽었죠? 검증조서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검증조서와 첨부된 사진 도안은 일체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검증조서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증거보존 증인신문은 앞에서 봤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그럼 법조문에 있는 거잖아. 그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있다. 법조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다른 공동피고인이지? 다른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증인지위가 있다. 증인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조서가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 보는 것이고. 자, 다음 이건 184조네요. 184조. 증거보존 절차죠. 그렇죠? 자, 다 앞에서 184조 할 때 다 본 것들입니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해서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랬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그거 봤어요. 이거 앞에서 봤어. 제 판례 체크해 두시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검증조서 나와 있네요. 검증조서. 그쵸? 100%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 그거 봤고. 자, 다음에 여기 요 5번을 보시면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서 끊어요. 끊어서 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요것이 311조야. 311조. 여기 나와 있죠? 311조고 그 위는 뭡니까? 313조 1항입니다. 이거는 311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인데요. 이 녹음 테이프가 그 검증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전화 통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와 기존 내용이 똑같다에 불과하면 그때는 이것은 뭐다?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311조가 아니라 313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보시게 되면 그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311조, 즉 검증 결과 조서로서 311조에 따라서 100%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라 밑에 상태, 색깔 칠해볼까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에서 이 세 번째 줄을 311조면 틀립니다. 다음. 자, 밑에 보시면 증인신문 조서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앞에서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너가 한 말이 뭔데? 너가 한 말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184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산 적이 있습니다. 피신조서, 증인신문조서 같이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서증은 일체로 증거가 된다고. 일체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발췌하면 안 됩니다. 일부만을 발췌를 했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판례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